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건물과 제도, 법과 종교, 그리고 그 문명에 속한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온 가치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천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잉카 제국의 몰락은 그런 비극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오해가 쌓여 거대한 제국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 이 이야기는 단지 먼 나라의 옛 전설이 아니라 문명이 부딪힐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16세기 초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중심, 이곳에 잉카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태양신 인티를 숭배하며 사방으로 뻗은 도로망과 뛰어난 농업 기술로 유명했던 문명. 산악 지형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고 사원의 금벽은 태양빛을 반사해 신성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잉카 제국은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한 고도로 조직된 국가였습니다. 엄격한 행정제도, 치밀한 조세체계, 그리고 놀라운 건축 기술을 보유한 문명. 그들은 철을 사용하지 않았고 바퀴를 실용적으로 쓰지 않았으며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대하고 안정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문명은 한 가지 취약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전입니다. 황제 후아이나 카팍이 갑작스럽게 죽자 그의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아스카르와 동생 아타우알파. 둘의 싸움은 잉카 제국 전체를 두 갈래로 나누고 수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아타우알파가 승리합니다. 아타우알파가 승리를 맛본 그 순간은 동시에 잉카 제국이 가장 약해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낯선 배 한 척이 태평양 연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그의 168명의 병사들. 그들은 이 먼 땅에 금과 보물을 찾아왔습니다. 유럽에서 고약한 전쟁을 치르고 가난과 계급의 벽을 넘지 못한 병사들은 이곳에서 신분을 바꾸고 부를 얻고 명예를 손에 넣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처음부터 잉카 문명을 존중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황금으로 빛나는 사원과 장식품들이었고 그 황금은 그들이 평생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부였습니다. 그러나 잉카 사람들은 금을 신성한 태양신의 살결로 여겼습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이었지요.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가 이후의 비극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 제국이 내전으로 지쳐있다는 정보를 얻자 결정적으로 공격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아타우알파를 만나기 위해 카아마르카로 향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여전히 승리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고 스페인 병사들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들을 위협적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이상한 옷과 이상한 무기를 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낯설지만 규모가 작은 집단. 잉카는 자신들의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타우알파는 자연스럽게 스페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카아마르카 광장은 해가 저물 무렵 싸늘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광장의 주변 건물 안에 숨어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반면 아타우알파는 수천 명의 수행원과 함께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금으로 장식된 가마를 타고 여전히 자신이 이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페인 신부가 아타우알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아타우알파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신의 말씀이다. 당신이 이것을 받고 스페인 왕과 기독교 신 앞에 굴복하라. 아타우알파는 난생 처음 보는 책이라는 물건에 당황했습니다. 잉카 문명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을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책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신의 침묵인지 모욕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 순간은
잉카 제국의 운명을 바꾼 찰나였고 피사로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격 신호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숨겨진 곳에서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말발굽이 광장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철갑옷과 총, 기병대는 잉카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공포였습니다. 잉카군은 전쟁 중이었던 데다 무기가 단단한 금속이 아닌 돌과 나무였습니다. 게다가 잉카는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군사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공격에 대비해 명령을 내릴 틈도 없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사로는 혼란 속에서 아타우알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스페인 병사도 죽지 않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잉카 제국의 절대적 통치자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아타우알파는 돌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병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 아타우알파만 손에 넣으면 잉카 제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요구했습니다. 황금을 바치면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는 진심이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타우알파는 감옥에서 잉카 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방을 가득 채우도록 황금을 가져오라. 그는 손을 들어 일정 높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높이만큼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모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장식품, 조각상, 제사용 그릇들이 하나둘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황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놀랐고 더 많은 황금을 가져오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금은 잉카에게 신성한 것이었고 스페인에게는 단순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다른 물질이 한 공간에 가득 차는 순간 문명은 서로를 이해할 어떤 통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약속을 지켰지만 스페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역 혐의, 우아스카르의 죽음 교사 혐의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 결국 처형됩니다. 잉카 제국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아타우알파가 죽던 날 안데스의 하늘은 구름이 가득했고 잔혹한 고요가 산맥을 뒤덮었습니다. 황금빛 사원들은 태양의 광채를 잃고 잉카의 심장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아타우알파의 죽음 이후 잉카 제국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모두 스페인의 꼭두각시였고 지역별 반란은 잔혹하게 진압되었으며 수천 년 이어진 잉카 문명의 기반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잉카 제국은 항복도 정식 멸망 선언도 없이 그저 조용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 문명이 한순간에 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극 뒤에는 단순히 총과 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 간의 가치관 충돌, 탐욕, 오만, 종교적 독단, 그리고 황금 그 자체의 잔혹함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황금은 잉카에게는 태양신의 상징이었고 스페인에게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의미가 충돌하는 순간 황금은 두 문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역사는 오늘도 잉카 제국이 사라진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총과 탐욕이 신의 이름을 빌려 문명을 넘어뜨린 날, 태양의 제국이 침묵한 그날, 황금은 빛을 잃지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둠에 잠겼던 순간, 그리고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명을 만들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잉카 제국의 몰락은 인간이 탐욕 앞에서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